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. 지난 11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문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는데요.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의 위상을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, 대표적으로 센터링에 배치되었던 이 문 대통령님의 자리 배치부터 시작해서 G7 정상회의 일정에는 없었던 그런 일정들을 선진국의 정상들이 한국과 회담하고 싶다고 일정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문 대통령님한테 요청한 나라들이 있습니다. 문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G7 정상회의를 끝마치고 오스트리아로 가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곳 오스트리아에서도 굉장한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. 먼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악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나라입니다. 저도 이제 음악인의 자녀고 또 저희 가족이 전체적으로 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모차르트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호감이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많이 있는데,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이 모차르트라는 인물 한 명 덕분에 오스트리아가 굉장한 선진국가거든요. 근데 이 선진국의 GDP 3분의 1을 모차르트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창출된다고 할 정도로 모차르트는 클래식 음악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가 낳은 음악 신동인데, 오스트리아는 또 이 모차르트 말고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하죠. 오죽하면 유럽의 여행 상품 해가지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 장소로 모십니다 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들판에 자연의 그런 거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.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스트리아?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,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제가 문 대통령님께서 다니시는 그런 오스트리아 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국의 이런 언론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언론을 좀 참고를 했는데 좀 신기하죠. 오히려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주니까. 이탈리아 한 언론사 안사에 따르면 사고 안 사고 뭐 그 안사예요. 문 대통령께서 이번 오스트리아에 방문하신 게 양국 수교 이후 129년 만에 첫 방문이라고 하는데,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가 내년에 130주년을 맞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수교를 맺고 나서 129년이 흐른, 어떻게 보면 1세기 넘게 흐른 뒤 굉장히 오랜만에 두 정상이 만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의미 있는 문 대통령의 방문을 오스트리아 측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줬냐면, 오스트리아에 있는 약 650년 역사를 지닌 호프부르크 궁에서 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해가지고 애국가가 오스트리아에 쫙 퍼진 거죠.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진짜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됐는데, 솔직히 음악의 나라 하면은 이곳 이탈리아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지만 오스트리아도 모차르트가 태어난 나라다 보니까 음악하면 또 굉장히 연관이 있는 나라예요. 한마디로 음악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나라인데, 이곳에서 한국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가 쫙 올려 펴지니까 또 감동인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죠. 개인적으로,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센스 있는 그런 대우가 아니었나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, 또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. 좀 북쪽이라 시원할 거예요. 여기에 비하면 여긴 지금 대박 더운데.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미술사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한국에 관련된 그런 걸 보셨는데, 엄청난 그런 유물을 또 이렇게 오스트리아 측에서 관람시켜주고 그랬다고 해요.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 직후 조선 고종 황제가 프란츠 오제프 1세 황제에게 선물한 조선 왕자의 투구와 갑옷을 관람했는데, 이게 130년 전 갑옷이랑 투구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보관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. 게다가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있는 식물원에 김정숙 여사님께서 한국의 명품 호미, K호미를 선물하셨는데, 이게 K호미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K호미가 한국의 농기구로서 굉장히 유명하대요. 저도 진짜 몰랐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아마존에서 막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고, 또 은근 베스트셀러고, 이게 좋대요. 이게 성능이 되게 좋은가 봐요. 아무튼 정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, 또 제가 유럽 이탈리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진짜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,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, 손 뻗으면 닿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가깝게 느껴지고, 진짜 또 되게 신선한 그런 정보들이 막 돌고 있는데, 오스트리아에서 또 다른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오스트리아의 연방하원 제1의장
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스트리아의 높으신 분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분이 문 대통령님하고 만나셔가지고 나눈 대화가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재밌는 내용이에요. 이분 성함이 또 모차르트랑 똑같으신데, 모차르트 풀네임이 올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. 근데 이분은 볼프강 소프트카, 볼프강 소프트카, 스포츠카가 아니고 소프트카 연방하원 의장, 이분께서 이제 문 대통령님하고 이런저런 외교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한국의 피아노, 한국 하면 또 이제 피아노 만드는 브랜드가 몇 개 있죠. 그 피아노들의 이 음질이나 또 이런 퀄리티, 내구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, 실제로 이 오스트리아 음대에서 굉장히 많이 구비해 두고 이용을 한다고 할 정도로 한번 조율하면 굉장히 오래가고 음질이 좋은 그런 이제 피아노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, 이 집안 가족 구성원에 피아니스트가 계신 분들은 이 피아노를 조율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. 한 1년에 한 번 정도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. 조율하는 분한테. 근데 한국 피아노는 금방금방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다. 이런 부분을 칭찬해 주셨고, 실제로 이분께서 이 첼로를 키셨대요. 또 이런 지휘자도 하시고, 한마디로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이런 극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,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좀 코믹스럽고 또 이렇게 센스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, 문 대통령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그리고 저는 한국 자동차를 탑니다. 한국 현대, 기아, 쌍용, 뭐 제네시스 뭐 이 중 하나겠죠.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,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진짜, 근데 이게 웃음기 싹 빼고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. 왜냐면은 유럽은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들이 다 모여 있어요. 솔직히 뭐 미국, 뭐 아시아권은 이제 뭐 한국, 일본 뭐 그 정도가 차를 만들고, 솔직히 이 유럽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회사는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깐깐하고 실용성, 내구성, 게다가 가성비까지 정말 다 따져요. 여기 디자인 좋으면 더 좋고, 모든 걸 따지는 그런 깐깐한 소비자가 유럽 사람들인데,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계속 고퀄리티로 올라가는 거죠. 독일의 3사는 말할 것도 없고, 또 이탈리아는 이런 서민들 차보다는 주로 이제 슈퍼카를 잘 만들죠. 파가니, 페라리, 람보르기니, 마세라티 이런 슈퍼카들을 좀 잘 만드는 편이고, 한마디로 유럽 이런 각 국가들이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, 또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팽팽하다고 해야 될까요? 되게 침입하기가 어려운,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이에요. 근데 오스트리아의 이 높으신 분 중 한 분이, 물론 우리나라 차 굉장히 좋지만 더 비싼 차도 많을 텐데 한국 차를 탄다.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센스 있는 것도 있고, 또 한국 차가 좋은 것도 있고, 또 한국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사랑, 아니면은 이분 역시 K-팝 한류에 열광하시는 너무 무리수인가요? 아무튼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, 제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, 같은 해외에 거주하는, 그것도 유럽에 거주하는 입장으로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이 내용을 진짜 웃으면서 봤거든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거 되게 천진난만하시게, 물론 높으신 분이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, 되게 천진난만하고 친근하게, 또 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여유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여유 있는 모습에 저는 되게 재밌게 소식을 접했고,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시죠. 마치 제가 꼭 여행하는 느낌이에요.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은 이제 한국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, 지금 스페인에서도 굉장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.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